그에 따라 10월 1일 강릉방면의 국군 3사단이 최초로 383을 돌파했다. 10월 7일엔 유엔군이 383을 넘었고 그 뒤 유엔 총리가 후임 국군 1사단이 가장 먼저 평양에 입성했다. 국군 중 선두부대는 압록강에 도달했고 북한의 기습 남침에 맞서 백적간도의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 중의 영웅이죠. 6.25 전쟁 영웅의 마지막 가는 길. 2020년 7월 11일 백선엽 장군이 서거했다. 장군 가시던 날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하지만 장군에게 나라를 빚진 자유시민들은 그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다. 7월 11일 저녁 5시 반 서울 광화문 이승만 광장.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경찰은 이미 이곳에 집회를 금지한 상태였다. 그러나 애국 시민들과 전대협 청년 학생들은 굴하지 않았다. 왜 분향소를 못 만들게 하느냐고 따졌다. 몸싸움이 날 상황이었다. 애국 시민들은 경찰이 저지해도 기어코 천막을 치고 백선엽 국민 분향소를 만들었다. 예, 지금 경찰이 못 치게 하고 이쪽 시청 쪽에서 시청에서 못 치게 하니까 이제 이쪽에서 전대협 쪽에서 이제 치려고 끌고 들어왔습니다.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박원순이보다 못하냐? 예, 박원순이보다 못하냐? 백선엽 장군이 지금 박원순이보다 못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결국 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이 나서서 쳤습니다. 와, 지금 공유재산법을 들먹이면서 이거 지금 천막을 치는데 공유재산법을 들먹이는 나는 이런 건데 어떻게 이거 김 변호사님. 비가 오락가락하던 이날 밤 애국 시민들은 이곳에서 밤을 새우고 분향소를 지켰다. 언제 경찰이 분향소를 철거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대한민국이 구국의 영웅에 베푼 대접은 성추행이 알려진 뒤 죽은 한 정치인과 너무나도 달랐다. 하지만 평범한 시민들이 이런 뒤바뀐 대접을 바꿨다. 백선엽 분향소에 끝없이 늘어선 조문 행렬, 성추행범의 분향소에 눈도장 찍으러 온 조문 행렬, 비교가 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뒤바뀐 대접을 했지만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바로잡은 것이다. 서울 현충원에 모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차려진 고 백선엽 장군의 시민분향소. 굵은 빗줄기 속에서 조문객들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줄 서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광화문 광장 분향소에 10,000명이 넘게 다녀가 있습니다. 오늘도 추모객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마가 여기 왔다 가면 우리 아이들 조금 더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와도 다른 사람 많이 못 올까 봐 제가 왔습니다. 취재팀은 새벽같이 서둘러 대전 현충원에 왔다. 행여나 전문 시위꾼들이 장군 가시는 길 앞에서 불미스런 시위를 벌이면 막기 위해서였다. 아니나 다를까 장맛비가 계속 내리는데 민족문제연구소와 민노총 대전지부 등 전문 시위꾼들이 백선엽 현충원 안장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현충원 정문에서 진을 치고 있다. 정문 왼쪽은 백선엽 현충원 안장 반대, 오른쪽은 구국의 영웅 백선엽 장군님을 추모합니다. 이대로 그냥 둘 수 없다. 이제 곧 백선엽 장군의 영구차가 현충원으로 들어온다.
구국의 영웅이 현충원으로 들어오시는 길에 저 좌익들을 그냥 둘 수 없다. 취재팀은 취재 차량으로 직업 시위꾼들의 정면을 막아버렸다. 좌익단체들은 더 자유일보 취재 차량을 거세게 두드리고 흔들고 경찰은 차 빼라고 옆에서 거둔다. 결코 물러설 수 없다. 문을 잠그고 버텼다. 위험하다. 이대로 버티다간 차창이 박살나고 차량이 뒤집힐 것 같다. 전문 시위꾼들의 백선엽 저지 시위는 자유일보 취재 차량과 싸움을 말리는 경찰의 차단벽에 막혔다. 이들의 구호는 이제 들리지 않았다. 피켓 현수막도 경찰 차단벽에 다 가려졌다. 혼란을 빚고 있을 때 백선엽 장군 영구 차량은 현충원 정문을 부드럽게 진입했다. 성공이었다. 새벽부터 비 맞으며 나와 고생한 좌익 시위대는 완전히 오늘 공쳤다. 그러면 호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장터 문산 박평산입니다. 두 번째 전장터 파주 봉일천입니다. 세 번째 전장터 한강 나루터입니다. 네 번째 전장터 다부동 볼링 앨리입니다. 다섯 번째 전장터 안성 입장 초등학교입니다. 여섯 번째 전장터 주문진 백사장입니다. 일곱 번째 전장터 지리산 남원초등학교입니다. 끝으로 여덟 번째 전장터 화천 서토고미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전장터 호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 묵념. 왼쪽에 보이는 저 곳이 봉일천. 백선엽 장군의 장례식이 끝났다. 취재팀은 백 장군의 뜻을 기리기 위해 그의 피땀이 서린 격전지 8곳을 순례하는 역사 기행을 나섰다. 그 첫 번째 행선지 파주 봉일천 초등학교. 이곳은 1950년 6월 26일 밤부터 28일 오후까지 백선엽 1사단의 지휘사령부가 있던 곳이다. 백선엽은 개전 초기 임진강을 중심으로 한 1차 방어선이 무너지자 이곳에 2차 방어선을 친다. 이곳은 백선엽 장군이 6월 25일 전쟁이 나자마자 26일 밤까지 이틀 동안 1사단을 지휘한 사단 사령부다. 백선엽이 이곳을 사단 지휘부로 정한 것은 이 학교 앞산 때문이다. 파주초등학교 앞산에 올라보면 청명한 날 개성까지 훤히 보이기 때문에 이곳을 유사시 사단 지휘소로 생각해 뒀다고 한다. 취재팀은 백선엽이 했던 대로 파주초등학교 앞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역시 이곳이 전략 거점은 맞는 모양이다. 정상에는 군부대가 자리 잡고 있다. 군인들이 막아선다. 사단 좌우 방어선인 임진강 쪽 전방을 관찰할 수 없어 아쉽기만 하다. 백선엽 1사단 임진강 방어선의 좌익이었던 임진강 철교로 왔다. 이곳은 개성에서 문산을 거쳐 서울로 가는 철교와 국도가 통과하는 요충지다. 이곳에서 백선엽 1사단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과 치열한 총격전을 벌이나 철교를 폭파하지 못하고 그냥 북한군에게 내주고 만다. 취재팀은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구 북단으로 왔다. 강 너머는 백선엽 1사단 임진강 방어선의 우익이었다. 6월 25일 북한군 T-34 전차부대는 이 지점에서 강을 건너 1사단 13연대를 공격했다. 당시 백선엽 사단의 13년대 병사들은 6탄 돌격으로 탱크에 맞서며 산화했다. (6.25) 전쟁 최대 격전지인 낙동강 방어선의 다부동 전투 현장이다. 이 전투에서 백선엽이 뚫렸다면 낙동강 전선은 무너졌을 것이다. 대한민국도 제주도로 쫓겨나고 없어질 운명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백선엽 1사단은 장교 56명을 포함해 2,300명의 전사자를 내며 이 현장을 지켜냈다. 북한군은 이 전투에서 2배 이상인 5,690명이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리산 계곡이다. 1951년 12월 백선엽은 이곳 지리산에서 민간인들을 학살하던 무장공비 토벌작전을 벌인다. 당시 공비들의 주력은 낙동강 전선에서 패배한 북한 정규군이었다. 여기에 대한민국 각 지역의 남로당 조직과 여순 반란 사건 아래 살아남은 공비들이 가세하고 있었다. 2달 가까이 진행된 이 토벌작전에서 백선엽 사단은 공비 사살 5,800명, 포로 5,700여 명의 전과를 올렸다. 미군 자료에는 공비 사살 9,0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틸리는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한다는 명언을 남겼다. 대한민국은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영웅과 2차 대전의 산물로 탄생한 나라다. 그런 대한민국은 건국 2년 만에 6.25 전쟁으로 없어질 운명이었다. 그 나라를 백선엽이 다부동 전투에서 부활시켰다. 그래서 72년 대한민국은 백선엽 때문에 가능했다. 백선엽이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고 말한 적이 있다. 또다시 북한이 공격해 온다면 우리 국민은 나쁜 평화를 택할 것인가, 전쟁을 택할 것인가. 백선엽이 살린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을 택할 것이다. 문 대통령처럼 나쁜 평화를 택하지는 않을 것이다.